반갑습니다. 도담고등학교 교사 김성준입니다. 이 영상은 도담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5월 30일 2교시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고요. 어, 이 영상을 시청하는 1학년 학생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초록색 책자를 꺼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꺼내셨나요? 초록색 책자를 꺼내시고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을 건데, 첫 번째로 교육과정 박람회 오늘 이 자리가 왜 마련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들은 바 있는 학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진행하게 될 건데, 과목 선택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제공해 주고,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활동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교육과정 박람회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과정 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이제 과거와 달리 꽤나 오랜 시간이 됐지만, 이렇게 바뀐 지 좀 오래되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맞게 교과를 이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과목이 대입에 유리한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내용은 2021년에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고요. 이 자료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입을 할 때는 2028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중점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성적입니다. 성적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5등급이냐 이런 거를 보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세트까지 보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성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로 역량인데 세 번째부터 설명하고 두 번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의 안에 있는 내용에는 협업과 소통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학교에서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 생활 기록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 기록부에 담겨 있는 내용들 중에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점수화해서 대입에 반영한다는 거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참여하되 너무 과하게는 참여하지 말고요. 조금은 전략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교과에서 발표를 시키거나 특히 토의 토론을 하거나 조별 활동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별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혹시나 좀 참여를 하지 않는 학생이면 있으면은 독려도 하고, 혹시나 조금 부족한 학생이 있거나 하면은 그 학생들을 독려하면서 또는 가르쳐 주면서 같이 나아가면은 공동체 역량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기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를 지금 설명해 드리면은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도 보지만 교과 이수 정도도 살펴봅니다. 여기서 교과 이수 노력이라는 거는 밑에 보시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경험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내가 수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수학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교과 이수 노력일 거고요. 그리고 수학 과목이 있고 국어 과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가고 싶다면은 수학 과목의 교과 성취도, 그러니까 등급 얘기하는 겁니다. 그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진로 역량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조금만 더 나아가면 약간 디테일을 조금 더 챙긴다면은 수학과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동아리도 수학과 관련된 거 하고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도 좀 더 탐구를 깊이 있게 한다던가 수학적으로 탐구를 깊이 있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적 잘 받아야 되고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조별 활동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고요. 가끔 리더십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시고요. 전공 관련 교과 반드시 이수하셔야 되고 그 이수한 과목들의 역시나 성적이나 또는 추가 탐구도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구를 할 겁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도 해야 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권정 과목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는 아직 검토 중이니까 이거를 디테일하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흐름이구나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 방식이 있고요. 이제 변경 예정인 방식이 있습니다. 현행 방식과 변경 방안이 있습니다. 둘 중에 현행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변경 방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행 방식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정 과목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부가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핵심 권장 과목에 미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에너지 자원 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역학과 에너지 물리 관련 교과고요. 전자기와 양자 마찬가지로 물리 관련 교과 그리고 수학 과목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현행 방식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쯤에는 변경 방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만을 보시면은 이렇게 과목을 콕 집어서 안내하기보다는 무슨 과목과 연계된 과목 중에 세 과목을 이수해라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국대 내용도 살짝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국대에는 여러 과들이 있고 그 과에서 어떤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과목을 이수해라가 아니라 이런 계열의 과목을 가급적 많이 이수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경희대가 나옵니다. 이 경희대 자료는 2028년 자연계열 학문 분야의 고등학교 교과 이수 권정 과목 안내라는 내용이고요. 경희대는 아직까지 과거에 있던 내용을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는 오히려 경희대가 더 편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컴퓨터공학과를 보시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터공학과는 수학 과목을 가급적 많이 이수하라는 게 눈에 띄고요.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까지 이수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다른 과목 중에는 기계공학부를 보시게 되면은 기계공학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과목은 다 이수하고 당연하게도 다 이수하고 물리화학 계열을 가급적 이수하되 물리가 우선시 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화학은 권장 과목에 들어가 있고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과를 보시게 되면은 화학공학과에서는 역시나 어, 물 수학 과목을 전부 다 이수를 하기를 권장을 하고요. 물리화학을 이수를 하는데 그 중에서 화학은 핵심 권장 과목이고 기하와 그리고 물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생물학과나 스마트팜 과학과 요즘 관심 있는 학생들이 조금 있죠.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과목은 중요하고요. 거기에 화학과 생명과학 과목을 이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수학 과목과 물리학 기초 과목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학과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흔히 우리는 지리를 문과 계열 과목으로 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을 보시게 되면은 수학 과목, 물화지를 듣는데 그 중에서 지구과학 계열을 우선적으로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정보 과목이나 아니면은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라는 물리 계열, 화학 계열 과목도 권장 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예과 계열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수학 과목, 근데 화생 계열, 아까 전에 봤던 생물학과랑 좀 유사하죠. 근데 화학의 진로 선택 과목과 그리고 생명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도 전부 이수하라라고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되어 있고 물리학을 권장 과목에 넣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목 선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과목 선택할 때 한 번 더 꼭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학년 과목이고요. 2학년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니까 이 부분은 X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도 X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2번으로 오늘의 일정이 나와 있는데 요거 조금 잘못된 내용이니까 1교시는 이미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아닌 진로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을 겁니다. 2교시부터의 내용은 복도나 아니면 교실에도 다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살펴보시고요. 위에 1번 내용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목 수강 신청 일정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박람회 5월 30일 오늘 있고요. 1차 선택과목, 2차 선택과목, 3차인 최종 선택과목 기간이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넘으면은 어, 수강 과목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혹시나 교과서도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하고 나면은 가급적 변경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박람회 부스 안내고요. 이거는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4, 5교시 5에서 8반 같은 경우에는 5에서 8반 같은 경우에는 5교시에 1에서 4반 같은 경우에는 4교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입니다.
요거는 국가교육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이고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며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선택 과목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 요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이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표가 나옵니다. 이 편제표라는 거는 국어에는 어떤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다, 수학에는 어떤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1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이제 도담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고요. 이거는 국가교육과정 편제 중에 일부만을 도담고등학교에서 편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사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을 선생님들이 선별을 해서 그 과목들을 적절한 시기에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편제를 해놨습니다. 편제표를 보시면은 너무 글자가 많아가지고 헷갈리죠? 잘 모르겠으면 여기 과목명 있고요. 그 밑에 과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을 전부 다 배우거나 또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언제 배우냐 하고 궁금하시면 오른쪽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냐 2학기냐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1학년 학생들은 공통국어 1을 1학기에 배우고 있을 거고요. 공통국어 2는 2학기에 배우게 될 겁니다. 비슷한 예시로 한국사 1과 한국사 2 이렇게 있고요. 이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각각 배우고 있죠. 그리고 반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반은 과학탐구 실험 1, 2를 동시에 배우고 있을 거고요. 어떤 반은 지금 진로와 직업을 배우고 있을 거고요. 어떤 반은 정보를 배우고 있고 어떤 반은 기술과정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게 1, 2학기가 이렇게 크로스해서 바뀌게 될 거고요. 2학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15페이지 펼쳐주세요. 15페이지에 보시면 1학년에서 15페이지 펼쳤나요? 중요합니다.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2학년 선택 과목을 이제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요거 연습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과목이 유리할지 탐구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필요하다면은 크롬북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보시고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필요하다면 크롬북을 활용하세요. 보시면 뭐 내용을 쓰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택 4, 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세요. 택 4부터 보겠습니다. 택 4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사회, 과학, 기술과정, 정보 이 전체 교과 중에 4개를 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제2외국어 중에는 1개를 선택한다.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과목들 중에 3개를 선택한다. 기술과정, 뭐 제2외국어 여기 중에 1개를 선택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물리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물리학과 계열의 유리한 과목을 제가 미리 선택을 해보면 물리학, 화학, 그리고 다른 과목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은 아니죠. 이 두 과목을 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구에서도 과학 연구에서도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보과학을 선택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좀 컴퓨터 공학 계열에도 관심이 좀 있다 하면은 로봇과 공학 세계 이런 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목만 보면 이 과목이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당에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물리학과를 가겠다면 물리학이랑 화학은 사실 고민할 필요 없이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로봇공학을 선택할지, 정보과학을 선택할지, 아니면 생명과학을 선택할지, 지구과학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과목, 사회계열 과목 중에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당에서 꼭 물어보시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내가 물리학과를 선택한다면 높은 확률로 기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과목들도 한 번 더 쭉 보시면은 역학과 에너지는 물리 계열 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봤을 때 이게 물리 계열인지 화학인지 지구과학인지 생명과학인지 잘 모르겠다면 강당에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화학 계열입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계열이 물리학과 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은 필수적으로 선택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 내가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과목에 좀 관심이 있으면 선택을 하셔서 도움을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걸 물어보는 것보다 선택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걸 강당에서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요렇게 또 6과목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내가 물리학과 가고 싶으면 창의공학 설계가 좋을까? 아니면 인공지능 기초가 좋을까? 이런 게 고민이 되겠죠? 그럼 요런 부분을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3학년 선택 과목은 지금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선택하는 거 아니고 2학년 돼서 선택할 거예요. 근데 연습하는 거예요. 단순히 연습하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1학기 과목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은 1학기에서 마무리가 되죠. 수시 대입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리학과를 가겠다면은 내년에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과 세계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되겠죠. 택사니까 4개 중에 또 골라야 되는데 잘 보시면 사회과학 중 한 과목은 필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 과목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요즘 경제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는 경제를 택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학과를 가겠다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미적분과 요 세 개는 아마 필수적으로 선택할 거고 얘는 고민이 될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를 강당에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과목 선택 연습하기 자료 펼치고 요 내용을 다 선택을 해보시고 혹시나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지도교사 선생님께 조금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고요. 그 외에 잘 모르는 것들은 강당에서 물어보시거나 또는 평소에 저기 꼭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 주에 편한 시간에 물어보시면 선생님들 다 도와줄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말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이 페이지와 이 전 페이지에 있던 과목 선택 연습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앞에 있던 대학별 권장 과목이나 핵심 권장 과목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크롬북을 펼치셔가지고 대학 어디 가나 관련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